そうちゃん。先週からさ、東京めっちゃ寒いじゃん。大寒波が来てるんだって。だけどそして公園行きたいな。なんか準備バッチリだね。でも外さ、すっごい寒いから、暖かい格好しないといけないけど、帽子かぶってるね。ジャンパーも着てるし。じゃあ、じなちゃんはマフラーもしよっか。で、ちなみにさ、そうちゃんどこの公園行きたいの？博多の公園と、名古屋の公園と、高知の公園と、愛媛の公園。そうちゃん、それは疲れるよ。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1의 9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 맞다와 관련된 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44개의 한자를 이미 선보여드렸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7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세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7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모든 한자들의 공통점 눈에 들어오세요. 정답은 바로 이 아이가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한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아랫부분은 손을 의미하는 한자인 손우와 위에는 이 아이가 결합된 형태인데 한자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아이를 아주 먼 옛날에 원시인들이 사용했던 도끼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원시인이 손에 돌도끼를 들고 사냥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원시인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아서 몸에 지금 무언가를 걸쳐 입고 있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손에 도끼를 들고 생활했던 원시인들, 그 당시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냥감, 즉 동물의 가죽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가죽피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川、川、 로 읽고 음으로는 ひ、ひ、 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음도거의 먼저 소개해 볼게요. 皮膚、比較、皮肉。 피부, 피협, 비꼼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독예문으로 가볼게요. リンゴの皮を剥く。 사과의 껍질을 벗기다는 문장인데 이와 같이 가죽피라는 한자 어휘가 껍질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꼭 메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BTS はソウルを皮切りに世界ツアーを行う予定だ。 BTS는 즉 방탄소년은 서울을 시작해서 세계 투어를 열 예정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와 같이 나니나니오 가와키리니는 하나의 문법으로서 무엇무엇을 시점으로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죽 피는 맞히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죽피에 돌석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돌석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고인돌 아시죠? 그 고인돌을 떠올리시면 외우기가 수월해지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고인돌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고인, 즉 돌아가신 분의 돌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다음에 이 고인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돌석이라는 한자는 정말로 이 고인돌을 떠올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동물의 가죽옷을 입은 원시인 부부가 보이는데 석기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들 돌을 깨트려서 만든 돌무기들을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가죽옷 입은 원시인들은 돌을 어떻게 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나요? 정답은 돌을 깨트려서 만들었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깨트릴 파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破る、破る、 또는 破れる、破れる、 로 읽어주고 한편 음으로는 は、は、 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ぱ、ぱ、 라고도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에 먼저 소개해 볼게요. 破産、破壊、破損、破廉恥、 파산, 파괴, 파손, 파렴치라는 어휘가 되는데 파렴치는 염치를 깼으니까 뻔뻔스럽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다음은 看破、突破、 간파, 돌파라는 어휘인데 이 아이들이 바로 발음되는 어휘니까 메모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엔 훈동님은 가볼게요. 約束を破る、 약속을 깨다는 문장이 되고 다음은 オリンピックの新記録が破れた、 올림픽 신기록이 깨졌다, 즉 경신되었다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트릴 파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가죽피에 이번엔 물수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바닷물이 보이는데 물들이 마치 뚱보 아저씨의 출렁거리는 백가죽처럼 두껍게 쌓여서 커다란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 뚱보 아저씨의 백가죽처럼 두껍게 쌓여서 출렁거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정답은 물결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물결파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波、波、 라고 있고 음으로는 は、は、 혹은 ぱ、ぱ、 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에 먼저 소개해 볼게요. 波及、波紋、余波、地上波、 파급, 파문, 여파, 지상파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電波、寒波、 전파, 한파라는 어휘인데 이 아이들이 바로 파로 발음된 어휘니까 메모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엔 훈동예문 가볼게요. 地震に伴う津波に注意してください。 지진에 동반한 쓰나미에 주의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고 다음은 人波に飲まれる、 인파에 휩쓸리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물결파는 마치는 것을 하고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가죽피에 옷의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옷의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이렇게 한쪽 팔은 접혀져 있고 다른 쪽 팔은 펼쳐져 있는 와이셔츠 옷을 떠올리시면 외우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꼬마아이가 보이는데 이거 왠지 우리 아이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가죽을 홀라당 보인 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람에 엄마가 쩔쩔매면서 옷을 입히려고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살가죽을 홀라당 보이고 있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옷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입히셔야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입을피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かぶる、かぶる、 또는 こむる、こむる、 로 읽고 한편 음으로는 ひ、ひ、 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에 먼저 소개해 볼게요. 被害、被告、被災地、 피해, 피고, 피제지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 가볼게요. 帽子をかぶる、 모자를 쓰다는 문장이 되고요. 다음은 猫をかぶる、 직역을 하면 고양이를 쓰다가 되는데 우리말에 양의 탈을 쓰다는 표현으로서 원래의 본성을 감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면
被害を被る 피해를 입다는 표현인데 이 경우에는 코우무르로 읽힌다는 점을 같이 메모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을 피는 맞히는 것을 하고 그럼 5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가죽 피에 조금 걸을 척이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조금 걸을 척은 4번째 시간에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자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갈행이라는 한자의 일부분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길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빨간 신호등인데 아니 이거 얼굴에 철면피 가죽을 쓴 사람이 차가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무단 횡단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철면피를 쓴 사람이 길을 막 무단 횡단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한 소리 하나요? 정답은 저놈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저피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彼 또는 かの 로 읽어주고 음으로는 ひ 로 읽기는 하는데 대부분 훈독어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훈독 발음만 알아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예문 소개해 드릴게요. 彼は彼女のことが好きです 그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 한자는 사람의 3인칭을 의미한다는 점을 메모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でも彼女にはすでに彼氏がいます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왠지 좀 예문이 서글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피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6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가죽피에 병들녘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병들녘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외우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어떤 회사원이 집에 막 귀가한 장면인데 이거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일한 바람에 몸가죽이 이거 병이라도 돋을 듯 완전 피곤해지던 모습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면 몸가죽이 병이 들 만큼 어떻게 돼버리나요? 정답은 피곤해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피곤할 피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疲れる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ひ 라고 읽어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음독어휘 먼저 소개해 볼게요. 疲労疲弊 피로, 피폐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독예문입니다. 今日は忙しくて疲れた 오늘은 바빠서 피곤해 라는 문장이 되고요.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면 お疲れ様でした 수고했어요 라는 인사말 표현으로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회화 표현이니까 함께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곤할 피까지 소개해 드렸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가죽피에 손수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어떤 여성이 소파 옆에 가죽 핸드백을 놓은 채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이 도둑놈이 그 틈을 타서 손으로 가죽 지갑 속을 이리저리 막 파헤쳐가면서 돈을 훔치려고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도둑놈은 가죽 지갑을 손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답은 이리저리 해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해칠피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읽지 않고 음으로만 ひ、ひ、 라고 읽어줘요. 그럼 바로 예문 소개해 볼게요. 特技を披露する 특기를 필요하다는 문장이 되고 다음은 結婚式の披露宴に参加する 결혼식 피로연에 참가하다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9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손에 도끼를 들고 생활했던 원시인들은 몸에 동물 가죽을 걸치고 생활했다고 해서 가죽피가 되었고 뜻으로는 카와, 음으로는 히로 발음이 됐어요. 두 번째 한자는 가죽옷 입은 원시인들은 돌을 깨트려서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깨트릴 파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는 야부르, 야부레르, 음으로는 하, 파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뚱보 아저씨의 백가죽처럼 물이 출렁거리는 물결이라고 해서 물결파라는 한자가 되었고 남이, 하, 파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네 번째 한자는 아이가 살가죽을 홀라당 보이고 있으면 엄마가 옷을 입혀야 한다고 해서 이불피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는 가부르, 코우무르, 음으로는 히로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한자는 철면피를 쓴 사람이 길을 무단횡단하면 저놈 한다고 해서 저피가 되었고 훈독 발음인 카레, 카노만 알아주셔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한자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서 몸가죽이 병이 들어서 피곤하다고 했죠. 그래서 피곤할 피라는 한자가 되었고 스카레르, 히로 각각 발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한자는 도둑이 가죽 지갑을 손으로 파헤친다고 해서 해칠피라고 했고요. 음으로만 히로 발음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한자 공부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